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생.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235페이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더 보도록 하죠. 납세 의무의 성립. 자, 이 의무의 확정. 자, 의무의 소멸. 자, 역시 우리가 세금의 일생, 역시 흐름의 의미인데, 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이 돼서, 확정이 돼서 의무가 없어지죠. 자, 그럴 경우에, 자, 영어적과 더불어 관련 규정 정리 필요한데, 그럼 의무의 성립이란 세금이란 자체는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조세죠. 자, 또 한 번 전 시간 됐지만은 이 과세 요건 하면은 크게 4가지 출시다고 그랬죠.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무엇에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를 뭘로 할까, 세금이 얼마인지, 자, 우리가 결정해 봐야겠죠? 세율. 자, 이랬을 때 이 납세의무 성립이란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 포지션을 성립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립은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를 성립이라고 하는데, 그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언제, 그래서 의무의 성립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의 성립 시기는, 자, 지방세가 있고, 자, 국세가 있는데, 지방세장 의무 성립은 지방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 국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 자, 그래서 자, 의무는 지방세 기본법상에 국세 기본법에 기본법이란 국세 지방세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방세 중에 관심든 지방세, 취득세. 자, 물론 등록 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고, 자, 국세, 양도소득세가 있죠. 자, 양도소득세가 있겠다. 자, 등이 있는데, 그러므로 억지로 취득세라는 세금, 저는 취득에 따른 부과된 세금이 되니까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 지방세 기본법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자, 과세 물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취득하는 때인데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자, 내 의무가 성립한 세금도 있는데, 이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과세 기준일에, 자, 기준일에 의무가 성립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 의무서, 이 과세 기준은 재산세는 반복이면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니까 6월 1일 날 의무가 성립하죠. 근데 의무의 성립에 있어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주의도 해야 되고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데 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누구나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서 부과된 국세거든요. 그랬을 때 뭐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등을 팔아서 하는 소득으로 부과된 국세인데 그럼 소득세, 양도소득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냐? 개념 생각하면 취득세는 그렇지 취득하는 때 느낌이 오죠? 아, 재산세를 매년 부과하니까 과세 기준 1이 있겠다. 자, 그럼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발생한 때 의무까지 그런 생각이죠. 맞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딱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말로 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알아서 내야 할 세금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소득이 있으면 표현 날마다 소득이 있으면 날이면 날마다 관할 세무서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있습니까? 자, 손에서 내는 세금인데 그 소득을 바구니에 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소득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세무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구니가 뭐냐면 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과세기간이 바구니입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양도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러면은 이 과세기간이 뭐냐? 과세는 요 과표를 과표를 산정함에서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자,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그러므로 소득세 우리가 과세기간도 소득세 과세기간, 법인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의 부가세 과세기간이 다른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아,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아무리 세법 처음으로 접해도 우리가 매년 5월달 되면은 아마 맞췄죠?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그럼 5월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5월달 소득이 아니죠. 자, 황사는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죠. 딱 기억났죠? 그래서 왜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그 소득을 바구니를 과세 기간에다가 담아서 그 소득이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과표 틀이 되거든요. 소득세니까. 그래서 그 틀에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아닙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인데 과세 물건 어차피 취득을 해도 다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세 물건, 과세 대상 물건이 열거됐으니까 열거된 대상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한 게 있고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있지만 그리고 이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서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은 기간과세 고려한 세금은 기간을 고려한 세금으로서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봐야 한다.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당이 돼서 나머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물 취득하는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데 참고로 하나만. 우리가 전 시간에 가산세를 공부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봐야 하거든요. 자,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가산세는 가산할 칩니까? 자, 세금의 의미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가산할, 보세요. 가산할, 자, 국세가 됐든 지방세는 가산할 지방세든 국세든 가산할 국세, 지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합니다. 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세액에 더한 금액이니까 의무를 하게 돼서 지방세, 국세, 가산할 국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의무가 성립의 가산세니까 성격, 영어, 개념과 더불어서 정리해 주셔야 구분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항상 기본소 과정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기본소 과정할 때는 더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면서 뭐 살도 붙여가면서 정리하겠지만은 뭐 그래도 취득세 취득하는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양도,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 성립한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의무가 이렇게 성립이 됐으면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의무의 확정은 과세 표준, 특히 과세 표준과 세액.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과표와 세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무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또 먼저 과세 표준은 여가 있고 세액은 과표세를 고반 금액이 세액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그 확정도 구체로 언제냐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 그 말. 확정 시기가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자, 크게 의무의 확정은 신고하는 때하고 결정하는 때도 크게 구분이 됩니다. 신고하고 결정하는 때. 하는 때. 자, 그래서 자, 이 신고는 자, 역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된 세금이 있고 자, 결정은 과세권자.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더라.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고 결정에 확정된 세금이 있는데 이럴 때 신고냐 결정이냐 그럴 때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의무가 확정된 세금 또는 과세권자가 결정 이때 과세권자는 지방세라면 지자체장 국세라면 정부가 되겠죠. 자, 관할 세무서장. 자, 그랬을 때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냐 그럴 때 자, 의무 성립에서 저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된 지방세입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자, 확정된 지방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이 되고 근데 재산세는 과세권자인 지자체장이 고짓을 세금 계산해서 왜? 자, 과세권자가 세액이 결정을 하니까 그 결정에서 고짓을 발급해서 징수하는 게 재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세목만 봐도 다 신고하는 때 아니다. 또는 다 결정도 아니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고하는 때하고 결정하는 때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는데 필수적이다.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 그래서 또 확장을 하면 그래서 신고 납세 제도 결정을 확정된 세금 부가과세 제도 좀 힘드는데 자 전 시간에 지방세 부가징수의 징수 방법을 하면서 신고 납부를 국세를 신고 납세 제도 자 보통 징수를 국세는 부가과세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 틀하고 또 맥을 같이 합니다. 신고하는 때 신고 납세 결정하는 때 부가과세 제도. 다시 말하면 신고 납세 제도란 의무자가 과표세액을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되는 제도다. 그 말이에요. 자, 부가과세는 과세권자가 과표세액을 결정하는 때 의무가 확정되는 제도를 부가과세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 신고 납세, 결정하는 때 보통 징수, 부가과세 제도 이것도 이 개별 단원 가서도 반복이 되지만은 꼭 흐름을 잡아서 정리할 내용이 되는데 의무의 확정에서 뭐 신고 결정을 했지만 성립은 자, 이 요건이 충족됨으로 의무가 있는 상태가 언제냐? 그 상태 의무인 상태를 성립이라면 그 확정에는 그 세액이 구체로 언제 확정이냐? 결정하는 것 또는 신고냐? 해서 의무의 확정으로 구분해서 성립 시기를 묻는 문제하고 확정 시기 묻는 거 구분해야겠죠? 시험도 성립 시기를 묻기도 하고 확정 시기 묻기도 하고 이를 둘 같이 물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럼 이제 자 의무가 성립도 됐어. 확정도 됐어요. 그럼 일단 이제 의무가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 자 의무의 소멸은 납부 세금을 내므로써 없어지겠죠. 그럼 납부 등으로 없어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성립 확정이 돼서 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그럼 납부 등이니까 자 이런 소멸된 사유하면은 납부라든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자, 이 다섯 사유가 있는데, 뭐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므로 의무가 없어지는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랬을 때 뭐 인문이 용어적으로 그러면 제척기간이 뭐고 소멸시효가 뭐냐? 세금은 부담시키고 걷어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했을 때 자 세금을 부과하시는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걷어들일 수 있는 시간적 효력을 소멸시효라고 해서 만약에 개념적으로 정리할 때 제척기간은 부가권의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면서 부가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 부과하지를 못하면 의무가 없어진다. 그 말은 징수하시는 기간에 징수를 안 하면 자 의무가 없어지는 걸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의 의무, 우리가 소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겠죠? 그때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고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고 또는 혹시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없을까? 이런 것들도 따져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니까 소멸 사유의 제척기간이 만료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하시는 존속기간을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징수하시는 시간적 효력을 소멸시효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서로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총론의 이제 내용 흐름을 좀 봤는데 용어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세 해당이 되는 취득세의 틀을 잡기 위해서 자, 238페이지 지방세 개설을 보는데 특히 지방세 자, 법체계 지방세 법체계가 있겠다. 그러면 지방세 법체계는 지방세는 크게 세 법으로 구분했다.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지방세는 체계화됐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자, 체계화되어 있는데 자, 이럴 때 이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기본 사항 등을 정하는 법률을 지방세 기본법. 자, 지방세는 이 지방세 과세 요건 등을 정하는 법률을 지방세법. 자, 이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 특례나 감면 등을 규정하는 법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자, 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자, 승리면은 자, 법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사용된 용어 자,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가 있겠다. 그 말이야. 사용한 용어가 있겠다. 그래서 자, 이 지방세법의 용어는 그 지방세법에 해당 세목의 용어 등이 있으니까 이 입문 과정에서는 그 용어들 돼서 이미 자, 기본적으로 국세지방세 거의 공통인 용어들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서 특히 사용 용어 그 다음에 자, 특례상 용어들 한번 확인 한번 하면서 자, 정리하는데 자, 특히 자, 238페이지 자, 예, 지방세 기본법 용어에 있어서 뭐 당연히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뭔지 자, 지방장이 뭔지 지방세가 뭔지 그래서 당연히 용어에 3번에 나오는 지방세 제가 지방세는 지방세로 끝내지 말아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목에 따라 끝내서 지방세는 자, 특별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는 특별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우리가 자치구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4번에 나와 있는 지방세 관계법. 자, 이 지방세 관계법이죠. 뭐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조성인 특별법. 그래서 뭐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조세 특례 제한법, 특별법 등을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지방세 기본법의 용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관계법은 기본법만 되죠. 그래서 지방세법, 특례법 등을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하겠다. 자, 다음 5번째 과세 표준은 자, 제가 우리 영어적으로 공통된 용어로 의미를 봤죠. 과세 표준 하면은 여기 있죠. 과세 표준은 세, 호박 이꼬르가 세액이라고 그랬죠. 사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을 과세 표준. 다음에 표준세. 자, 특히 자, 지방세 특징 하나가
표준세율이 있는데 표준세율은 스탠다드, 표준이죠? 텍스 레이셔로서 자, 이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세율인데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적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할 세율인데 재정적 사유 등으로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지방세 또 특징이죠. 특징. 자, 그랬을 때 이유는 취득세라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 재산세라는 자, 우리 지방세가 핵심인데 그럼 취득세도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 재산세도 표준세율 따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 공부할 때 표준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 우리 지난 27회 때도 세율 문양, 표준세율 문양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표준세를 물었을 때 요 세세 공통은 표준세율에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도 유용성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표준세를 따르죠. 다음에 과표 신고서, 신고서, 수정신고서, 자, 법정신고기한, 자, 세무공무원, 납세 의무자, 납세장, 제2차, 그다음에 보증인, 납세 고지서, 16번, 전 시간에 저는 신고 납부는, 자, 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 납부. 17번, 부가가 있죠. 부가. 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가. 징수는 거둬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번째,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 징수라고 그랬죠. 신고 납부는 세금을 심가 의무자가 신고를 납부하는 방법.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 자, 그다음에 특별 징수, 징수 의무자, 지자체 징수금. 23번 가산세 나오죠. 지금 제가 언급했지만은 중요했던 건. 자, 그래서 16번에 신고 납부. 그래서 19번에 보통 징수. 자, 이미 설명이 전 중요한 용어들이다. 그 말이요. 마찬가지로 23번에 가산세 있죠. 가산세. 가산세 하면은 의무 핵심이 뭐죠? 자, 이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무를 성실히 할 때 세액에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그랬죠. 자, 다음 가산금 24번에 가산금이 나오죠. 그럼 가산금은 체납의 의미라고 그랬죠. 자,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자, 이 세액에 더한 금액이 뭐다? 가산금인데 중가상금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정리가. 다음에 체납처분비 공과금, 지자체 조합. 자, 우리가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통신망, 특히 우리가 정보통신망들 많이 사용하죠. 자, 다음에 전자신고, 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하는 거. 전자납부는 통신망을 통해서 납부하는 거에서 요즘에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특히 전자송달, 통신망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송달하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전산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항상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생각하면서 텍스에서 아마 여러분한테는 홈택스만 들어보셨죠?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한다거나 납부한다거나 송달할 수 있죠? 이걸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도 한번 구분 한번 하셔야겠죠? 체납자, 체납액, 특히 체납액은 자, 기한 납부하지 않은 건 체납인데 지자체니까 체납된 지방세는 징수금을 체납액이라고 하겠죠? 다음에 34번에 특수관계. 자,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를 하면서 우선은
특수관계인이 나옵니다. 이때 특수관계는 뭔가 특수관계 있는 자죠. 그럴 때 특수관계인 하면은 본인과 1번, 3번의 언어 하등에서 본인과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 있다거나 임시, 그러니까 사용인 또 임원이라든가 사용인 등의 영관관계 있다거나 주주 등에 대한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은 이게 본인과 이런 친족관계 있다거나 또는 영관계 있다거나 경영 지배관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하면은 우리가 이런 혈족, 친족관계를 의미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친족관계에도 특수관계이지만은 경제적 연관관계라든가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도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지방세에 사용한 용어 보면은 지방세법은 그 지방세법에 각 해당 지방세 법에 사용 용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 지방세 기본법에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용어도 지방세 기본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게 특례제한법에 용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유 업무라든가 수익사업, 공동주택, 특히 과밀 억제권역이 나오는데 수도권. 그래서 4번에 수도권, 5번에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수도권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과밀 억제권역을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냐, 그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을 말해서 그 수도권에 과밀 억제권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생각해야죠. 수도가 있는 권역.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하면 수도권이 서울이죠. 서울을 유지하는 권역을 수도권이라고 그러는데 부산이나 대구 등은 수도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밀 억제권역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인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과밀을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권역을 권역권역, 과밀 억제권역이라는데 이럴 경우 16개 시가 있는데 수도권이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일 때는 일반적인 시역이라 항상 수도권을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다른 법 생각 안 됩니다. 우리가 특히 지방세 정리할 때는 수도권의 개념을 좀 생각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보다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을 말한 겁니다. 지방세 특례가 있죠. 특례.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세 세율을 부과하는 세액을 재산세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방세 법체계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법체계에 용어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특히 지방세 기본법 용어에 지방세 관계법, 표준세율, 그다음에 신고납부, 보통징수, 가산세, 가산금, 특수관계인 이런 용어 등을 한 번 더 신경 쓰시고 우리가 특례제한법에 봤지만 우리가 수도권이라든가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규정들도 취득세를 공부해서 하겠지만은 이런 용어 좀 확인해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지방세 법칙도 봤으니까는 다음 시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런 취득세를 이런 세금을 가지고도 확인 한번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